2023 선거제도 개혁 알고 판단하자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은 중대선거구제에 대해서 함께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1월 2일 대통령이 모 신문사와 기자회견을 하면서 중대선거구제로의 선거제도 개혁에 대해서 처음으로 언급했죠. 그래서 정가에 여의도 정치에 선거제도 개혁에 바람이 불면서 지금에까지 이르렀고 공론화를 앞두고 있는데요. 저처럼 이제 수년 동안 선거제도 개혁 운동을 해왔던 사람 입장에서는 좀 뭐랄까 착잡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열심히 할 때는 전혀 반향이 없다가 들은 척도 하지 않던 의원들이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다 이리저리 움직이면서 자기 의견을 이게 대통령 중심제인가 보다 이런 실감도 나고요. 어쨌건 간에 중대선거구제가 딱 나오고 나서 여야는 이게 득실을 따지느라고 이제 주판을 땡기는 거죠. 야, 이게 우리한테 유리한 거야? 안 유리한 거야? 불리한 거야? 또는 중대선거구제는 매딘 선거구야. 정체가 뭐야? 이런 걸 둘러싸고 입씨름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중대선거구제안이 정개특위가 전원위원회에 올렸던 안 중에 1안 속에 포함이 돼 있죠. 따라서 이것도 반드시 우리가 뭔지 이게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먼저 중대선거구제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중대선거구제. 일단 중대선거구제라고 할 때 봅니다. 중대선거구제란 말이 없다는 말부터 시작하려고 합니다. 정치학에 따르면 싱글 멤버 디스트릭트, 말뜻 그대로 1인 선거구입니다. 그리고 다인 선거구, 멀티 멤버 디스트릭트란 말은 있어도 중선거구, 대선거구, 중대선거구란 말은 일본하고 한국에만 있다. 뭐 이렇게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1인 선거구는 저희가 첫 시간에 얘기했던 소선거구죠. 그리고는 소선거구와 2인 이상 선거구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게 원래 분류법입니다. 따라서 사실 중선거구라 그러면 2를 말해, 2, 3을 말해, 2, 4를 말해. 뭐 중되면 2부터야 3부터야 뭐 5까지야 7까지야 기준이 없어요. 왜? 원래 기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두 번째 시간 대선거구도 기준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왜냐하면 원래 없는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편의적으로 마구 쓰면서 오히려 혼란을 부채질한 면이 있어요. 실제로 공직선거법 법률 개정안이 올라온 안을 보면 5개 안을 한번 볼게요. 어떤 사람은 중대선거구라고 부르고 어떤 사람은 대선거구라고 불러요. 그러면 우리가 말로 볼 때 중대가 이거면 대는 이거여야 되잖아요. 여기 이거부터 중이면 중대. 그래야 중대지. 이거 대고. 이게 언어학적으로 맞는 거 아니에요? 근데 비교해보세요. 얘는 4구고 얘는 4구야. 그럼 4구가 중, 4구가 중대. 그러면 말할까? 좀 이상하죠? 더 이상한 건 얘는 대선거구는 7인까지인데요. 얘는 중대인데 10인까지야. 한마디로 중구난방. 중은 어디까지며 중대는 어디까지며 대는 어디부터고 어디까지인지 중구난방입니다. 그래서 제가 중대선거구제라는 말은 이제 좀 쓰지 좀 말자. 그냥 매딘 선거구 이렇게 얘기하자.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도 안 듣더라. 그래서 계속 그런 말이 지금 쓰이고 있고 일환으로 올라가 있습니다. 어쨌건 중대 대할 때 너무 숫자를 염두에 두지 마세요. 그래서 반드시 되물으세요. 매딘 선거구로 말씀하고 계시는 거냐? 지금 올라가 있는 일환은 3, 5인 선거구제로 올라가 있어요. 그러니까 반드시 뭐 확정안은 아니니까 3, 5인 안으로 올라가 있고 사람마다 생각은 다를 수가 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 중대선거구제 또는 대선거구제를 할 때 이것이 다른 제도를 서로 얘기하고 있어요. 일단 이상민과 전재수안의 중대와 대는 기초의회 방식, 우리나라 지방의회 선거의 기초의회 방식의 중대선거구, 대선거구제를 말하고 있어요. 기초의회 방식은 아시죠? 우리가 1가 1나, 1다, 2가 2나 뭐 이렇게 된 거 찍어보셨잖아요. 우리는 한 표를 찍고 몇 명까지 당선됐죠? 보통 3명, 4명, 5명. 이렇게 당선이 됐죠. 물론 2인인 경우도 있었어요. 쪼개갖고 막 그렇게 하기도 했는데 어쨌건 여러 명이 당선이 됐었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당선되느냐? 예를 들면 5인 선거구라고 하면 제일 많이 표를 얻은 사람 1등, 2등, 3등, 4등, 5등 이렇게 당선되죠.
자, 이렇게 당선되면 소선거구제보다는 사표가 줄까요? 안 줄까요? 줍니다. 당연히 줄죠. 왜냐하면 소선거구제가 쭉 있으면 30%, 40%, 40%, 40% 여기 당선됐다 그러면 70%, 60%, 60%, 60%는 다 사표잖아요. 하지만 모아놓고 1, 2, 3, 4, 5 하게 되면 예를 들면 35%, 27%, 15%, 8%, 6% 이렇게 한 사람이 쪼로록 같이 당선되게 되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예, 전체적으로 사표는 줄게 돼 있죠. 따라서 소선거구제보다 사표가 주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이 사표가 주는 것이 과연 정치 다양성을 대변하면서 승자독식, 양당의 승자독식 시스템이 바뀔 것인가 하는 문제는 다른 문제라는 것을 일단 전제해 놓고 좀 이따가 왜 그런가 하는 걸 보도록 합시다. 어쨌건 이렇게 하자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이건 일단 어떤 문제가 있냐면 아까 OECD 38개국 말씀드렸죠? OECD 38개국 중에서 이런 방식으로 중대선거구제나 대선거구제를 하는 나라가 단 한 개도 없어요. 이런 방식, 기초의회 방식의 중대선거구, 대선거구제는 벌써 이름 그대로 지방선거에서나 하는 거지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잘 사용하지 않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나라는 OECD에서는 없고요. 세계적으로는 아프가니스탄, 요르단 이런 나라들이세요. 우리나라 국민한테 자 아프가니스탄 같은 선거제도를 합시다 그러면 동의할 사람이 굉장히 적을 거예요. 넌 탈리반이냐? 그럴 거 아니에요. 누가 탈리반 선거제도를 누가 따라하겠어요. 말도 안 되는 건데 그것도 모르면서 주장하는 이것도 참 답답해요. 어쨌건 뭐 그러다. 예. 그 다음에 김상희, 박주미, 이탄희아는 요거는 제가 2강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정당 득표율대로 배분하는 대선거구 또는 중대선거구 시스템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같은 말을 하고 있지만 방식은 전혀 다르기 때문에 요건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거기 배정되는 의석을 정당 득표율대로 나눈다고 돼 있잖아요. 예. 누가 당선되는 거는 건 얘네는 다 개방명부예요. 찍은 대로 표를 많이 받은 사람이 당선되게 돼 있습니다. 따라서 이것과 이거는 선출 방식이 전혀 다르고요. 그래서 결과도 달라질 것이다. 이렇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시점에서 지금 현재 전원위원회와 여의도 정가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어떤 거냐? 기본적으로 기초의회 방식의 중대선거구제가 논의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고요. 정리하면 기초의회 방식의 당선 방식을 지금은 중대선거구제라고 부르고 정당 득표율로 의석을 배정하는 방식을 대선거구제라고 부르고 있다. 이거 엄밀한 표현은 아니에요. 근데 지금 그렇게 논의되고 있고 그렇게 편의적으로 쓰이고 있다. 그래서 중대선거구제가 1안이고 대선거구제가 2안인데 1안에 쓰이는 중대선거구제는 이렇게 당선, 2안에 쓰이는 대선거구제는 정당 득표율로 당선 이렇게 돼 있으니까 이렇게 얘기되고 있는 거를 들을 때 그렇게 염두에 두고 들으시면 된다. 알겠죠? 중대선거구제도 물론 정당 득표율로 할 수도 있어요. 왜? 인원이 어디까지인가 중구난방이니까 기준이 없어요. 근데 어쨌건 지금 그렇게 되고 있다. 그렇게 하는 내용이고요. 전원위원회 1, 2, 3안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한번 해볼게요. 1안은 중대선거구제 플러스 권역별 병립형 비례대표제로 돼 있어요. 이게 1안입니다. 근데 이 중대선거구제 옆에 도농복합 선거구제란 말이 같이 들어있어요. 저는 이런 말이야말로 정말 사기스러운 표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말을 들을 때 어떤 뜻이 들려요? 도농복합. 도와 농을 섞는다는 느낌 전 들지 않아요? 도농복합? 절대 그렇지 않아요. 어떤 뜻인가 하면 도시는 중대선거구, 농촌은 소선거구제를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나는 도대체 언어학을 한국어를 아는 사람이지 이게 도농 별도 선거구지 도농 다른식 선거구지 어떻게 도농 복합이냐고. 우리가 복합 들으면 딱 복합 마대 뭐 이거 생각나지 않아요? 뭐 섞은 걸 복합인데 뭘 섞어 다른데. 나 진짜 전혀 다른 제도를 섞었다는 걸 이렇게 말을 하네요. 참. 어쨌건 중대선거구제는 도시에만 하는 거고요. 농촌은 중대선거구제라면 농촌의 인구가 너무 적어서 심지어 도를 넘어갈 수 있으니 농촌은 그냥 소선거구제를 하자는 얘기야. 그러면 다시 정리해 봅시다. 1안으로 나와 있는 중대선거구제는 농촌에는 아무 변화가 없는 거고 도시에만 중대선거구제를 하자. 이런 안입니다. 뽑는 방법은 어떤 방법? 기초의회 방법. 그럼 3인 선거구는 1, 2, 3등
5인 선거구는 1, 2, 3, 4, 5등? 그럼 소수 정당은 한 3등, 4등은 되지 않아? 그럴까 하는 건 좀 이따 보도록 하고요. 권역별 말씀드렸습니다. 권역별로 명부를 만들고 병립형 다 말씀드렸습니다. 이해 가시죠? 이때 권역을 몇 개 둘 것이냐? 6개냐? 17개냐? 17개는 행정구역이죠. 우리 도와 특별자치도, 특별시, 광역시를 다 합쳐서 17개. 예, 6개는 몇 개를 합쳐서 비슷비슷한 인구로 만드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이하는 지난 시간에 했던 개방명부식 대선거구제로 하고요. 보통 지금 4인부터 7인 선거구로 전국에 253 선거구를 남기고 47인은 전국 병립형 비례대표제. 전국 비례대표제는 그대로 두고 연동형을 준연동형을 병립형으로 바꾸자.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뭐 이건 했으니까 넘어가고요. 3번은 아직 다 안 했는데요. 요렇게만 지금 보놓고 나중에 다음 시간 또는 다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3번은 소선거구제와 권역별 준연동형 비례대표다. 요거는 좀 이따 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요거에 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결론적으로 볼 때 그럼 기초의회 방식의 중대선거구제를 도시에서 실시하게 되면 과연 승자 독식 시스템이 많이 사라지느냐 하는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시뮬레이션 한번 해봤어요. 성남 수정, 성남 중원, 분당갑, 분당을 이 4개를 다 붙어있는 곳입니다. 합쳐서 4인 선거구를 만들겠죠? 왜? 1인 선거구 4개를 합치면 4인 선거구가 되겠죠. 인구 비례로 되면. 그러면 지금 성남 수정의 의원들입니다. 성남 중원 의원, 분당갑 의원, 분당을 의원. 다 이름 한 번씩 들어보신 분이죠. 예. 많이 들어본 사람이고요. 다 한 번씩 들어봤어. 왜? 최고의원이나 뭐 중요한 당직을 다 한 번씩 맡아본 중진들입니다. 한 명은 대통령 후보고요. 이때 2020년 선거 때도 60% 이상씩 막 득표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 명이 나오는데도 절반을 훌쩍 넘는 득표를 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뭐라 하죠? 그 터줏대감 뭐 그런 거잖아요. 예. 그럼 합치면 어떻게 될까요? 성남 수정의 표는 이 사람이 상당히 많이 가고 다른 데서도 표를 좀 얻어갈 수도 있겠죠? 그러면 그냥 합쳤다 해도 이렇게 당선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죠. 물론 여기에서 2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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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등이 하던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람이 만약에 있다면 4곳에서 다 2등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당선될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게 현실이다 보면 결국 단순 중된 선거구제는 소선거구제 합치기에 불과할 수밖에 없다.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죠? 민주 3석, 국힘 1석 이렇게 얻게 되면 그 선거구 내에서는 사표가 좀 이전보다 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결국 전체 정당 지지율의 70%가 안 되는 정당이 결국 의석 전체 100%를 다 가져가게 되는 거니까 결국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배분한다는 원래의 비례성의 원칙에 관철이 안 되는 거죠. 이렇게 관철이 안 되는 이유를 잘 보시면 민주당에서 3명이 당선되고 있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죠. 이거는 우리가 바로 기초의회 선거, 작년에서 우리 목격을 이미 한 것이다. 작년 동시 지방선거를 할 때 여야가 합의해서 소수정당의 진입을 돕겠다고 참 거창한 명분을 얘기하면서 소수정당들은요, 양당 보고 도와달라고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 소수정당 입장은 제도를 공정하게만 짜달라. 우리가 가져가야 될 걸 뺏어가지 말라 이런 얘기인데 마치 이게 시혜라도 베푸는 것처럼 3, 5인 선거구를 시범 실시하겠다 그랬죠. 국회의원 선거구 기준 11곳에서 시범 실시를 했고요. 기초의회 선거구로서는 30개였어요. 제가 30개를 다 분석한 기사를 오마이뉴스에 실었습니다. 그래서 과연 소수정당이 덕을 받는가? 뭔 소리야. 덕을 본 게 한두 개도 안 돼. 한두 개. 30개 중에. 정말 미미한 거죠. 왜 그런 일이 발생하냐. 논산시 가선거구의 예를 들어봅시다. 5인 선거구로 시범 실시 선거구였어요. 민주당이 5명 공천, 국민의힘이 4명 공천, 정의당 1명 공천, 이렇게 10명 공천했습니다. 어떻게 됐어요? 민주당 3인 당선, 국민의힘 2인 당선. 이렇게 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1등부터 5등까지 당선이라고 한다고 해도 1등부터 5등까지를 이렇게 공천해갖고 서로 나눠 먹는 거지 뭐. 그렇다고 복수공천을 금지하는 거냐? 이것도 불가능해. 복수공천을 금지하면 그럼 정당이 1명씩 내요? 그럼 5개 정당이 1명씩 나눠 먹어? 이런 거 저는 원치 않아요. 예. 그런 식의 시혜를 달라는 게 아니야. 왜 지지율이 없는 정당이, 아니, 왜 민주당하고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더 높은데 왜 5번째 정당이 왜 똑같이 의석을 가져가? 그런 거 옳지 않아요. 그럼 국민의 뜻을 왜곡하는 거지.
이 방법이 아니라 정당 득표율대로 의석을 나누는 게 공정하다. 이게 바로 제가 2강에서 얘기한 거고요. 그럴 때 그것이 공정성으로 발휘되려면 의석이 많아야 된다. 이걸 꼭 기억하시란 말이에요. 알겠죠? 예. 그거를 결론적으로 얘기해 본다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소선거구제보다는 중대선거구제가 낫다. 아주 특이한 경우 터줏대감들이 조금 약한 상황이라면 소선거구제 합치기를 한 상황에서 삐집고 들어와서 5등, 뭐 4등 이렇게 당선되는 제3 이하의 당 사람들이 한두 명씩 나타날 수는 있지만 그게 미미할 것이다. 지금은 한 명이잖아요. 지역구 당선자가 3당 이하가. 그게 한 서너 명 된다고 해서 그런 거를 개혁이라고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을 하고 싶은 거죠. 하지만 요거보다는 좀 나아. 요거보다는 대선거구제 정당 투표율 방식이 낫다. 그리고 요거는 반드시 의석이 최대한 커질수록 좋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결론하면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미 제가 말씀을 드렸네요. 이게 중대선거구제에 대한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의 중대선거구제 이란이 참 문제라고 보는데 도농복합선거구제라는 굉장히 거창한 말을 하고 있지만 사실은 별 내용이 아니고 도시에서는 소선거구제 합치기로 미미한 개혁, 그다음에 농촌에서는 전혀 개혁하지 않는 소선거구제의 온존 이런 식의 것으로는 지금 개혁의 열망이나 실제 목표하고 있는 선거제도 개혁에는 미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다. 자,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 요 결론 잘 기억하시고 공론화에 반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